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여행사가 관광업 회복과 지역 홍보를 위해서 야심차게 제작했다며 일본 관광 홍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더구나 이 영상이 3D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라고 해서 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IT 후진국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3D 메타버스 기술이라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공개된 영상의 퀄리티를 본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처참한 일본의 IT 기술의 현재를 보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의 퀄리티는 이게 정말 2021년에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낮았는데요. 영상 초반에 나온 도쿄의 건물들은 꽤 그럴듯하게 재현됐지만 홋카이도로 넘어가자 의도를 알 수 없는 장면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소가 등장해 말을 걸고 심지어 꽃밭에 있는 꽃들은 3D 모델링이 아닌 2D 이미지를 무성의하게 복사해 붙여넣기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일본 누리꾼들은 이 퀄리티로 댓글창을 열어둘 용기는 인정한다. IT 후진국 일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말 괴롭다가 줄을 이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해 관광객 모집을 위한 지역 소개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이 얼마 전 한국의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가 팬사인회를 열었는데요. 순식간에 4,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4,600만 명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네이버의 손자 회사 격인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4,600만 명이 한 가수의 팬사인회에 몰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입니다. 네이버가 아바타와 가상세계를 만드는 플랫폼 제페토를 내놓겠다고 하자 YG, JYP, 빅히트는 1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탄소년단은 이미 히트곡을 메타버스 기술로 전 세계에 공개했고 SM이 내놓은 걸그룹 에스파는 멤버들마다 아바타가 있습니다. 팬들은 가상의 공간에서도 에스파를 만나고 실제 공간에서도 에스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메타버스가 대체 뭐야? 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난 2000년대 초반 X세대들을 강타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시 미니홈피는 홈피 소유자 개인이 편집할 수 있는 미니룸을 부여했고 싸이월드 내에서만 통용되는 디지털 코인 도토리로 방 안의 가구와 벽지, 인테리어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했죠. 당시 X세대에게 싸이월드 안의 삶은 또 하나의 일상이 될 만큼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메타버스 역시 가상현실 속에 나의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가수들은 팬들과 소통하고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은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고 정치인은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쳐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가상현실, VR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가상세계 안에서 이용자들끼리 만나 서로 교류하며 여러가지 활동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려 30년 전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그 후 잊혀졌다가 얼마 전 로블록스라는 게임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자마자 43%가 폭등하자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는 궁금증과 함께 다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세계 IT 업계에 메타버스 바람을 불러온 로블록스는 하루 평균 3,260만 명이 이용하고 한 달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1억 6,600만 명에 이릅니다. 게임의 특성상 한 번 들어오면 장시간 머무르는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156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의 3배, 페이스북의 7배에 이릅니다. 이러니 너도 나도 메타버스 관련 기술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비즈니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쇼핑, 레저 등 여러가지 활동들을 가상세계에서 즐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명 브랜드 구찌,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이 네이버의 메타버스 제페토 안에 가상 매장을 차렸는데요. 제페토에선 아바타에게 옷을 사 입힐 수 있는데 개인 이용자도 옷이나 아이템을 디자인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옷을 누가 돈을 주고 살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예상외로 이게 팔립니다. 구찌는 지난달 말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디지털 전용 가방을 한화 46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모이는 것을 보니 메타버스가 앞으로 분명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기술력을 기준으로 메타버스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 중인 분야는 화상회의입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학생들은 지난 5월 코로나19로 캠퍼스의 졸업식을 열지 못하게 되자 마인크래프트로 캠퍼스를 만들어 가상 졸업식을 열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로 중계했습니다.
총장과 초대 연사도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참여해 연설을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에서도 코로나 이후 제페토에서 교실을 만들어 학생들과 만나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일상화되자 아예 메타버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영화 킹스맨이나 스타워즈에서 사람들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회의를 하는 것처럼 아바타나 가상 사무실을 만들어 일하는 것입니다. 미국 IT 기업 스페이셜은 사람의 사진을 갖고 15초 만에 3D 아바타를 만들어내고 AR 기기로 이 아바타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 사무실에서 회의나 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직방에서는 원격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서초구 본사 사무실 재계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직방 라운지라는 20평 남짓한 거점 오피스를 수도권 50여 곳에 마련했는데요. 이마저도 영업직 등 현장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며 회의가 필요할 때 가상 오피스 메타폴리스를 통해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화상회의에 참여합니다. 메타버스는 20에서 30대에게는 이미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월급으로는 도저히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렵게 된 2030 세대는 가상 부동산 세계에 눈을 돌렸습니다. 어스2라는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가상 아파트가 거래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집을 갖지 못한 젊은 층들이 가상 세계에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30대 직장인은 얼마 전 어스2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엠벨리 7단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는 살고 싶은 아파트를 가상으로라도 사서 인생 목표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투자한 금액은 총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상 부동산 가치는 보름 만에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가상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4만 원에 등기를 친 사람의 후기도 올라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자녀에게 못 물려줘도 어스2 부동산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인데 비트코인도 초창기에 가치가 아주 낮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메타버스 초기인 지금 가상 부동산에 투자를 해뒀을 때 나중에 혹시 비트코인만큼 엄청난 상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정도로 투자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현재 51조 4천억 원 정도인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5년 후에는 312조 8천억 원까지 커질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현재 메타버스 기술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미국이지만 한국은 K-팝을 앞세워 미국을 맹추격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2년이 되는 올해 한국에서는 메타버스 기술로 안중근 의사가 되살아났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해 당시 하얼빈 기차역 공간을 메타버스화 함으로써 112년 전 역사적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광경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저격했는지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처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역사 인물 복원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잘 활용하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시각화시켜서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대한민국이 BTS, 블랙핑크 등 K-팝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중국과 일본이 고집하는 잘못된 역사를 전 세계인들에게 바로 알리는데 메타버스 기술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일본은 이런 전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